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은 모음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단모음과 이중모음, 그리고 의라는 이중모음의 발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문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배웠는데 정의는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뭐였죠?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의 단위였죠. 크게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 있는데 자음, 모음, 반모음은 음소, 장단, 고저, 강약은 운소에 포함됩니다. 우리말의 경우엔 뭐만 운소라고 했었죠? 그렇죠. 장단만 운소라고 했었습니다. 고저나 강약은 우리말에서 단어의 뜻을 분별해주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중국어에서는 성조인 고저가, 일본어에서는 강약이 운소이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문체계는 나라마다, 더 정확하게는 언어마다 다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말 의문체계에는 없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말의 의문체계에 대충 끼워 맞춰서 받아들인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발음이 들어와도 언어마다 조금씩 발음이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Starbucks, 스타벅스, 스타벅스, 신바크, 신바크, 아유 신박하네요. Spain, 스페인, 스페인, 시바야. 뭐? 한 번 더? time. 시바야. 시바야. 근데 진짜 중국에서 시바야. 스페인 놀러가. 욕한 거 같은데? 이봐요. Chicken, 치킨, 치킨. 짜지. 짜지. 조용히. 진짜 중국에서 야? 그럼 단모음으로 가보죠. 일단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를 말해요. 그럼 자음은 반대로 뭔가 방해를 받는 소리를 의미하겠죠? 자음에 대해서는 3학년 때 배울 테니까요. 모음만 일단 볼게요.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단모음은 말 그대로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음이에요. 그러니 발음할 때 입모양이 바뀌지 않는 거죠. 입모양이 바뀐다는 건 두 개의 발음이 합쳐져 있다는 거겠죠? 아나 어 발음해 보세요. 입모양이 바뀌지 않죠? 이렇게 하나의 발음, 다시 말해 하나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10개의 단모음이 있어요. 이를 10단모음 체계라고 하는데요. 표준 발음법상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 현대 화자들이 단모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모두 표준 발음법대로 발음하진 않잖아요. 그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체계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정확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단모음은 3개의 기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혀의 전후 위치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혀의 최고점이 놓이는 위치를 말하는데 그게 앞쪽인지 뒤쪽인지에 따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앞과 뒤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죠? 앞이냐 뒤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경구개 쪽을 앞부분, 연구개 쪽을 뒷부분이라고 합니다. 경구개와 연구개는 나중에 자음을 배울 때 자세히 배우니까 지금은 사진으로 대강의 위치만 확인해 둡시다. 혀의 최고점이 경구개 부근, 즉 대강 앞쪽에 있는 모음을 전설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에, 가 있어요. 반면 후설모음, 즉 혀의 최고점이 연구개 부근, 대충 뒤쪽에 있는 단모음에는 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혀의 높이인데요. 발음을 할 때 혀의 최고점이 위쪽에 놓이면 고모음, 중간 정도면 중모음, 아래에 놓이면 저모음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입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가지고 나누기도 해요. 혀의 높이가 높으면 입이 적게 벌어지고 혀의 높이가 낮으면 입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질 겁니다. 이 기준으로 입이 많이 벌어지는 모음을 개모음, 중간 정도 벌어지는 모음을 반개모음, 거의 벌어지지 않는 모음을 폐모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기준으로 봅시다. 고모음에는 이, 우가 있고 중모음에는 에, 오, 저모음에는 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입술 모양인데요. 전설모음, 후설모음 안에 또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평평하면 평순모음,
동그랗게 오므리면서 발음해야 하면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직접 발음해 보세요. 그럼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평순 모음에는 이, 에, 아가 있고 원순 모음에는 오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가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원순 모음이죠. 오를 발음할 때 입술이 오므라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모음에만 원순 모음이 없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려야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입술을 오므릴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다른 나라 말들을 봐도 저모음 계열에서는 원순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표준 발음법대로 10단모음 체계에 따라 발음하는 사람은 경기도나 충청도에 거주하는 70대 이상 노인층밖에 없대요. 이 발음 정말 제대로 듣고 싶으시면 지금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가서 참 발음해 달라고 해보세요. 이제 이 발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표준 발음법 말고 실제 현대 화자들은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개의 단모음 중 3개가 빠집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그냥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발음이 어려워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먼저 애는 저모음 계열이니까 입을 애보다 크게 벌려야 해요.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보다 멍멍 개는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발음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굳이 크게 벌려서 개와 개를 구별하지 않죠? 입을 크게 벌려야 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그냥 다 애로 발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렇게까지 발음하기 귀찮은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애라는 발음이 애로 통합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개와 개를 발음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문맥으로 구별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대화하다 보면 이게 옆으로 기는 개인지 멍멍 개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 굳이 입을 더 크게 벌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와 는 어떨까요? 단모음 와 는 사라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와 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버려요. 는 이제 가 아니라 위로 발음해요. 이중모음이 된 거죠. 는요 원래 발음 는 사라지고 왜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왜 발음은 이미 있죠? 왜? 그래서 단모음 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중모음 왜로 발음하는데 이 발음은 왜니까 왜로 흡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발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런 내용들을 모두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의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잘 모르겠다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중모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중모음은 2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모음 하나, 반모음 하나. 그래서 발음하는 동안 입의 모양이 바뀌어요. 2개를 한 번에 빠르게 발음하는 거니까요.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반모음이 좀 특이한 녀석입니다. 반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녀석은 단모음과 자음의 중간적 위치에 있습니다. 즉 모음과 자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고 자음은 방해를 받는 소리인데 반모음은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모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반면 자음의 성격도 같습니다. 모음은 홀로 자립해서 발음할 수 있지만 자음은 항상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될 수 있어요. 반모음은 자음처럼 혼자서는 발음되지 못하고 항상 다른 단모음과 합쳐져서 이중모음으로만 발음될 수 있어요. 자음 같은 거죠. 이처럼 모음의 성격, 자음의 성격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우리말에서 반모음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우. 편의상 반모음 이를 Y, 반모음 오우를 W라고 할게요. 이중모음은 당연히 Y개와 W개가 있겠죠. Y와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중모음과 W와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중모음. Y개 이중모음에는 야, 예, 여, 예, 요, 유가 있어요. 반모음 이와 단모음 R을 빨리 연속으로 발음해보세요. 어때요? 야가 되죠?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W개 이중모음도 똑같겠죠? 와, 왜, 워, 왜도
반모음 오우와 단모음이 결합한 거예요. 와는 반모음 오와 단모음 아를 빠르게 발음하면 나오죠. 그런데 위에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이렇게 적혀 있죠. 상향과 하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결합하는 순서를 의미해요. 반모음과 단모음 순으로 결합하면 상향 이중모음, 단모음과 반모음 순으로 결합하면 하향 이중모음. 의 같은 경우는 단모음 의와 반모음 이가 결합한 것이니까 다른 이중모음들과는 달리 하향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중모음 체계는 10단모음 체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7단모음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가 추가되어야 할까요? 아까 어떤 게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위죠. 7단모음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W의 이중모음에 위를 추가해야 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말에 하나밖에 없는 하향 이중모음, 의의 발음에 대해 살펴봅시다. 표준발음법 제5항에 따르면 이중모음 의는 그대로 의로 발음하라고 나옵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근데 항상 규칙에는 예외가 있고 허용이 있죠. 다만 3을 보세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하래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규정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의 의 앞에 히읗이라는 자음이 있죠. 그럼 흐이가 아니라 히로 발음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근데 다만 4는 허용이에요. 원칙대로 의로 발음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발음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대요.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마디를 의미하는데 우리말은 모음을 중심으로 모아쓰기 때문에 쉽게 그냥 첫 글자를 첫 음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의라는 단어에서 첫 음절은 주, 두 번째 음절은 의가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 첫 음절이 아닌 두 번째 음절에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 발음해야 하지만 이도 허용되겠네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나의 마음이라는 구에서 의는 지금 조사예요. 그럼 이 경우에도 나 의로 발음해야 하지만 나에도 허용되겠죠? 좋습니다. 규정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예시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 조금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규정에 의라고 나오는 게 있고 의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의라고 나오는 건 말 그대로 앞에 자음이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의는 앞에 자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에요. 형식 글자라고 하는데 얘는 소리값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음이 아니고 그냥 빈칸으로 두기 뭐하니까 채워놓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엉덩이에서 자음 이응은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엉과 덩의 받침 이응만 자음이고 나머지는 그냥 동그라미, 그림이에요. 규정 적용할 때 이 사실을 놓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시를 좀 봅시다. 근데 우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규정집 들고 다니면서 말할 때마다 찾아보면서 발음하세요? 아니죠? 우리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해도 다 맞게 잘 발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 원어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려 하기보다 먼저 자연스럽게 발음해 보세요. 대개 8, 90%는 맞을 거예요. 하지만 원어민이라도 모든 발음을 표준 발음에 맞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규정을 암기해서 적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실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하던 대로 발음해 보고 맞으면 넘어가고 이게 이렇게 발음하는 거였어? 싶은 것만 체크해서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발음을 교정하는 식으로 해야지 규정을 외워서 그거대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알겠죠? 이중모음 의를 발음할 때 대원칙은 이중모음 그대로 의로 발음하는 거예요. 의사, 의자, 의문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요. 다 그렇게 발음하시죠? 설마 의사, 의자, 의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들만 체크해두고 교정하시면 됩니다. 됐죠? 설마 이사, 이자, 이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겠죠? 에이 설마. 다만 3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한번 봅시다. 의 앞에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로 발음하라고 하네요. 희망, 무늬, 흰머리
굳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쉽게 이로 발음하는 걸 반영해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허용이 아니고 무조건 이로 발음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틀린 발음이 됩니다. 여긴 음절에 대한 조건은 없죠. 첫음절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보죠.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을 허용한대요. 이 경우는 음절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첫음절이 아닌 의만 해당하는 거예요. 주의에서 의는 두 번째 음절이죠.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원칙이지만 주의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음절의 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첫음절의 의는 그냥 의라고 하면 돼요. 앞에서 봤던 의자, 의사, 의문 모두 원칙대로 의로 발음했었죠? 벌써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음 조사의로 갑시다. 조사의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에도 허용한대요. 나의 마음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로 앞에 명사 뒤에 붙어서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해줘요. 즉 나라는 말 뒤에 붙어 마음은 마음인데 누구의 마음인지를 또는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게 꾸며주는 말을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 의를 에로 발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나 에로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요망이라는 말에서 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이거 조사같이 생겼는데? 주의 요망이네? 이렇게 시험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부터 하라고 했었죠? 일단 직접 발음해보라고 했었죠? 이걸 누가 주의 요망이라고 읽어요? 주의 요망이죠. 근데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을 허용한다고 했었죠? 주의 요망 또는 주의 요망 둘 다 가능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냥 일단 먼저 발음을 꼭 해봐야 돼요. 그럼 극악의 난이도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원칙부터 허용되는 발음까지 모두 다 고려하면 무려 8가지 발음이 가능합니다. 잠시 멈추고 차근차근 8가지 발음을 한번 다 써보세요. 규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을 보고 써보세요. 다 썼나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민주주의 할 때 의는 첫음절이 아닌 의이기 때문에 의가 원칙이지만 이도 허용되죠? 그 다음 의는 조사니까 의와 에 모두 가능합니다. 의 할 때 첫 번째 의는 첫음절의 의니까 따로 걸리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냥 원칙대로 의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는 첫음절이 아닌 의니까 아까 민주주의에서 의와 마찬가지로 의와 이 모두 가능하죠.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는 8이죠? 그래서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맞게 잘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너무하다고요?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이해하면 그 어떤 게 나와도 아마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